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연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2100선을 계속 밑돌았는데요. 일단 금요일에 2087선에서 종가가 형성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면서 632선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 일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찾아봤는데요. 이제 액트로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인데요. 전방 시장인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멀티화 그리고 고기능화로 단가 상승 및 물량 확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의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의 듀얼 카메라보다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트리플 카메라, 쿼드러플 카메라 같이 이렇게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데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오토포커스, 그다음에 OIS, 이 손떨림 방지에 관련된 액추에이터는 물론이고 이 OIS, 그러니까 지금 듀얼 카메라에 이제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의 액추에이터 채택 비중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발매될 예정인 이 삼성전자향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광학 5배 줌인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이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역시 대응을 하면서 내년에 프리미엄 폰 비중 확대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상 매출액은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하면 1,389억 원, 영업이익은 188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각각 15%, 15.8% 증가된 예상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5일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2,500원, 목표가 17,000원, 손절라인 1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인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승희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최낙철 이사의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4.5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지트리 BNT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4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5%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홍성그룹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1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5.5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위와 4위에는 신인섭 소장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5위에는 세경 하이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 7% 이상 가져갑니다. 일단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 4위에는 국일재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 9%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정의준 소장의 영진약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20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14.8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청호 부장의 더구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달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벌써 62%를 넘어가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11월 2일에 세경 하이테크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안정적으로 7%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갤럭시 폴드 보고 있는데 솔직히 써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전 얼리 어답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블로거들, 얼리 어답터들 보면 이제 막 지금 후기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원받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파워블로거들은 그런 IT 전문 파워블로거들로 크게 되면 아마 거기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주고 맨 밑에 이제 이 업체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겁니다. 딱 붙여놓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근데 아주 그렇다고 무작정 막 찬양하고 이런 것만 있진 않아요. 막 정말 일주일 써본 후기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보면은 단점도 제대로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IT 전문 파워블로거 중에는 정말 이 스크롤 압박에 견딜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을 한다고 해서 질이 높은 이꼬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양.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알아요. 댓글에 이런 사람이 기자를 해야 된다. 이런 댓글까지 있어요. 어떤 IT 전문 파워블로거는 정말 스크롤 압박이 느껴질 정도로 무슨 스펙을 다 뜯어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분해까지는 안 했는데 핸드폰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분석을 해놔서 와, 이거는 정말 내가 사용을 안 해봐도 이 사람 거 보면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알겠다. 그런 글도 있어요. 저도 한번 받다가 진짜 스크롤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 거는 막 전문 용어까지 써가면서 뭐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있지만 어쨌든 이랬구나.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갤럭시 폴드를 다 뜯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막 사고 싶더라고요. 이쁘기도 하고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문제가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왔잖아요. 어떤 미국 누구야 그 사람 연예인인가요? 막 우스갯소리로 이거 거기다 차라리 그냥 샌드위치 소세지 껴라. 그래서 소세지 껴서 막 비하도 했잖아요. 갤럭시 폴드 보고.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하나 비아냥들을 누르는 거는 결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랬던 물론 미국에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비하는 사람도 있고 삼성전자 폰 잘 쓰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팩트는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갤럭시 폴드가 20개국 원래 20개국에만 하기로 했잖아요. 갤럭시 폴드가 20개국에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 69개국으로 늘린대요.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뭐냐면 화웨이의 메이트 X죠. 접는 방식이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인폴딩, 아웃폴딩 해가지고. 근데 화웨이가 그때 처음에 더 비싼 가격으로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많았잖아요. 쟤네가 어떻게 갤럭시 폴드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서 되겠냐. 근데 지금 물론 둘 다 판매량을 안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판되는 2차 판매까지 해서 둘이 완판됐어요. 어디냐면 중국에서 징동닷컴이니 수닝닷컴이니 이런 것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 있잖아요. 11번가 G마켓 SSG닷컴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완판이 되는데 문제는 화웨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판매 물량이 얼마인지는 안 밝혀요. 근데 완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눈치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 물량을 밝히는 게 지금은 손해예요, 둘 다. 왜냐면 화웨이가 먼저 완판이라고 했는데 화웨이는 판매량을 안 말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하러 판매량을 말해요? 괜히 500대를 준비했다가 만약에 380대만 팔렸어. 그럼 120대가 남았잖아요. 근데 화웨이는 판매량을 안 말하고 완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500대나 풀어서 380대나 팔렸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화웨이는 완판 시켰는데 왜 삼성전자 건 완판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량을 공개를 안 해요. 그냥 완판이래요. 그리고 다음 3차를 기다려라. 이거 약간 마케팅인데 얼리 어답터가 아닌 사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도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가 아닌데도 지금 언론에서 보고 블로그 글 보고 너무 좋아 보여. 근데 이제 완판이 되고 이제 물량이 없을 것 같은 초조함. 그래서 얼리 어답터가 아닌데도 사고 싶은 마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마케팅적이라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2대 준비해놓고 2대 팔렸는데 완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세계 69개국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갤럭시 폴드가 안 되면 지금 원래 20개국에만 그 주력을 하지 왜 늘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갤럭시 폴드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포 뭐 이런 그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전에 피처폰을 만들다가 몰락했던 그 업체들까지 지금 다 그 폴더블 폰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갤럭시 S11이 나왔지만 이 시장은 따로 움직일 것 같아요. 고가, 더 초고가 시장으로. 지금 뭐 인터넷에 최저가 검색해봤더니 220만 원 나오던데 거기 또 들어가 보니까 클릭하니까 이거 뭐 판매 제한 수량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제한이 다 걸려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그 폴더블 폰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세경 하이테크는 계속 이제 삼성전자를 잡았기 때문에 폴더블 폰용 스마트폰 보호 필름을 납품하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이 그 세경 하이테크의 실적은 좋아질 게 지금 뻔한 지금 상황이라 폴더블 폰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세경 하이테크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094선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630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장 전략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 좀 그렇네요, 그렇죠? 갑자기요? 맨날 네. 이거 맨날 뭐 기대하는 뉴스 많이 봤는데 뭐 미국 오른다고 해서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는 시장에선 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쵸. 너무 승질 나죠. 이게 왜 다우 나스닥은 맨날 뭐 트럼프는 뭐 탄핵의 위기에 처하고 어쩌고 하는데 주가는 너무 창창하잖아요, 지금. 다 뭐 4대 지수 봐봐요. 지금 다 박스권 해서 지금 다우는 이제 최초로 3만 시대를 열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사상 그쵸? 최고가가 계속 경신되고 있죠. 너무 부럽죠. 그래서 뭐, 솔직히 그 인터넷 지금 여론은 왜 너네 국내 증시 하고 있냐. 그리고 내년에는 또 뭐, 그거 한다며요. 좀 주식이 3억 이상인가? 그 정도만 있으면은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세금을 왕창 때려 맞아가지고 지금 솔직히 그때 팩트 결과도 보여드렸죠. 돈 많은 자산가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 증시로 다 빠져나갔다고. 많은 수가. 사실은 이 국내 증시에 소를 지킬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지금. 개인들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도 솔직히 있어요. 이거. 왜냐 개인들만 남아서 이거 뭐 지탱이 안 되니까 큰 자산가들은 다 해외 증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러면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막 토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로 사야 되나.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큰 손이 빠져나가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그렇게 해외 증시로 러시가 벌어지는 가운데 정말 주가 지수를 지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커플링이 안 되는 게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해외 증시로 빠져나오고 이러니까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위안을 삼으려고 그럼 이제 아시아 증시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있으니까 안 좋겠지.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랑 그 유사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게 홍콩이랑 항공 항공이거든요. 근데 홍콩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도 맨날 뭐 시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화염병 날아다니고 이러진 않는데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갖고 위안을 삼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 건가. 지금 바이오 기업도 조금 살아나려고 하다가 또 다시 수그러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한 게 바이오주에 너무 그때 취해서 물론 HLB가 작은 성공을 거둔 건 사실이고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 움츠러드는 기운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도 언론에서 왜 그걸 해지로 한다고 하지만 그 해지하는 금액 자체가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너무나 막대한 그 피해를 준다. 그리고 뭐 사례들이 막 얘기가 되면서 HLB가 어떤 그런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약간의 승리를 거둔 건 사실인데 거기서 취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공매도 세력은 너무나 자본이 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먹고 그냥 좀 안정을 취하자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 바이오주도 그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도 지금 뭐 그쵸, 투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 생각에는 좀 코스닥에 집중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얘기 드리는데 그나마 이제 게임 업종 중에 뭐 NC소프트나 이런 거 괜찮지 않나. 뭐 댓글에는 지금 리니지2M이 택진이 형 밤샜어요 이랬는데 딱 나왔는데 이게 제가 그 게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인터넷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10억을 써도요. 10억 원을 써도요. 지존을 못 된대요. 10억 원 써도. 진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럼 게임을 하지 말고 NC소프트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10억 원을 현질을 해서 아이템을 사는 것보다 10억 원을 NC소프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물론 그 재미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게임 업종 중에 대표 업종이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가 조금 살아 움직여서 그런 자잘한 거에서 조금 이득을 취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자잘한 부분에서 쫙 치고 빠지기를 좀 잘하면 그래도 약간의 수익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2월 2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일단 지난주 11월의 시장 사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2주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2100선을 뚫어냈지만 지난주엔 다시 한번 2100선을 하회하면서 2070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앉았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홍콩 시장은 2%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도 양시장이 모두 1% 넘는 급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시장 출발 나쁘지 않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빨간불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7,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83,000원대 깨지고 2,000원대 깨지면서 80,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100원 오르면서 81,000원대 그래도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4위권 0.58% 상승 흐름 나옵니다. 173,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주에 5위권까지 진입을 했다가 금요일에는 6위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보합권 5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394,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40만 원을 뚫으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와 함께 현대차가 6위권으로 빠졌습니다.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어느새 12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현대모비스는 좀 선방했습니다. 오늘은 24만 4,5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로 1% 넘게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호재가 많았지만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강세 출발하네요. 17만 6천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9위권은 LG화학 강보합권 30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 최근 이 주주 강화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강보합권 4만 3,7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57% 상승 흐름 타면서 2,100선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상승 흐름 나오고요. 636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HLB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입니다. 49,650원대. HLB는 지난주도 계속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14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0.7%의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3위권에는 CJ ENM 강보합권 15만 원대에서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가 오늘은 그래도 반등합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18만 7,200원대까지 올라왔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은 1% 가깝게 상승합니다. 7만 6,8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나쁘지 않은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휴젤이 이제 헬릭스미스를 제치고 시총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38만 원대 그래도 지켜내네요. 오늘 약보합권 헬릭스미스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만 원 선 깨지면서 이제 9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은 0.7% 하락세 다시 한번 나옵니다. 9만 200원대. 그리고 KW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5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46,950원대. SK머티리얼즈 9위권 그리고 메디톡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10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이와 함께 파라다이스가 11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 오늘 메디톡스 0.5% 상승 흐름 나오면서 30만 원대 지켜냅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웹타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보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 바이오에서 HLB, 헬릭스미스, 뭐 실라젠 이런 빅3들이 좀 주춤거리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 알테오젠이 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우리나라 뭐 바이오 기업의 그 성장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기술 수출이라던가 이런 빅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그 각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월드 같은 거는 지금 다시 또 이낙연 관련주가 저번 주에 그 급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상위 그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잘 좀 이 메뚜기 전략을 잘 해야 되는 굉장히 좀 그런 그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첫 번째 종목은 지어소프트인데요. 지어소프트는 그 원래 하는 일이 보시면은 그냥 소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기업명에도.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소프트 뭐 저 사람이 저런 거 안 좋아하는데 왜 갖고 왔나 했는데 보면은 IT 영역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뭐 이게 나중에 비즈니스 서머리가 2019년 9월 24일 이거는 뭐 어떤 HTS를 쓰더라도 그쵸?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FN 가이드에서 다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내가 뭐 삼성증권을 쓰던 뭐 대우를 쓰던 뭐 KTB를 쓰던 KB증권을 쓰던 여러분들 다 깔아서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HTS 아니면은 뭐 모바일 MTS.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기업계획 들어가 보면 다 거기 기업계획 그 내용 나와 있는 게 다 그 FN 가이드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2019년 9월 24일 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썼겠죠. 여기 아예 그냥 이거 뭐 한마디 쓰거든요. 한마디가 아니라 이 담당자가 이거 만들었겠죠. 이 타이틀 하나 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자회사 오아시스의 매출 증가라고 써놨어요. HTS 여기 기업 계획에. 그래서 자회사 오아시스 이게 왜 나왔지 갑자기 사막의 오아시스도 아니고. 지어소프트가 원래 하던 일이랑은 약간 뭐 관련을 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예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이 완전히 변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 그냥 2015년에는 그냥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기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 정확히 안 나와 있죠, 내용은. 근데 아마 기타로 분류가 됐으니까 지금하고는 아예 다른 거라는 게 지금 색깔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막대 그래프의 색깔이 다 바뀌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유통 및 이커머스 이제 나오네요. 이 매출 비중 추이가 이게 아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그 빨간색 2015년 16년에 여기 빨간색이 다 칠해져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에. 이 기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 기타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2018년에 막대 그래프 색깔 다 바뀌었어요, 지금. 유통 및 이커머스가 여기 지금 60% 넘게 차지하는 걸로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뭔가 회사 하는 일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안 나갔죠,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 이게 전부 FN 가이드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HTS를 들어가더라도 이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회사의 오아시스 매출 증가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이 분인지 이 단체에서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토론해서 지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회사 오아시스 매출 증가. 이거를 여기서도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스냅샷이라고 이제 뭐 중요한 것들 모아놓은 데다 써놓은 거고 여기 관계사 현황에 들어가 봤더니 오아시스 지분이 79.43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80%를 갖고 있는 이게 주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어소프트의 주가가 2019년에 이렇게 초반에 급등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오아시스. 지금 뭐 마켓컬리는 전략을 완전 바꿨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처음에 마켓컬리가 지금은 하면은 그러니까 10명 물어보면 제 생각에 이게 정확하게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한 6명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 마켓컬리 뭔지 알아? 하면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특히 뭐 여성이나 육아맘 분들에게는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마켓컬리가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정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니면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지현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정말 저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버스에는 다 랩핑을 해놨더라고, 완전히. 마켓컬리 다 랩핑을 해놨고 무슨 동영상 초록 창에 동영상 보려고 하면은 중간 15초 광고 다 그거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새벽에 뭐 배송을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도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는 무슨 나레이션을 깔리면서 전지현 씨가 나와서 싱싱한 야채를 들고 가요. 근데 그거를 뭐 대대적으로 하는 게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유통업체들의 공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은 원래 물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새벽 배송을 시작을 했고 지금 퇴사자 인더 하우스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퇴사자분들 지금 아저씨라 그런 건지 몰랐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그 쿠팡맨 하시잖아요. 김영준 씨가. 그래서 지금 팬들이 여의도 지역 담당한다고 해서 쿠팡 시킨대요. 김영준 씨 얼굴 보려고. 근데 쿠팡이 새벽 배송을 시작해서 그렇게 쿠팡맨들이 다니면서 막 새벽 배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SSG닷컴이 뛰어들어서 지금 막 엄청나게 두들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다 뛰어들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처음에 원래 작게 시작했던 3대 업체들이 있는데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오아시스 마켓이에요. 근데 이 오아시스 마켓은 그 우리생협이라고 우리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여기 출신들이 같이 세운 거예요. 여기 출신들 위주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생협이 처음에 뭐였냐면 이제 동네에 조그맣게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조합을 이제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씩 파는 거예요. 뭐 신선한 거 조금씩 갖다가 유기농 마켓 같은 거 좀 골목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켓거리가 새벽 배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오아시스 마켓이 여기 뛰어든 거예요. 오아시스 마켓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없는 가격. 그리고 지금 마켓컬리가 대대적인 광고로 전환을 했지만 오아시스 마켓은 그렇게 안 갔어요. 물론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마켓컬리만의 그런 어떤 수준에 못 올랐거나 아니면 컨셉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도 지금 눈독을 들이면서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분명히 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대백화점이니 롯데니 갑자기 이것도 뒤늦게 사실 좀 많이 늦었다 싶잖아요. 사실 뭐 그 네티즌들은 SSG닷컴도 늦었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세를 하는 거는 이거는 된다는 거죠, 지금. 새벽 배송이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아시스 마켓도 분명히 그 중에서 파이를 차지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어요. 계속 파이가 커지면 이런 그 작은 업체들도 그 파이가 이제 너무 사탕이 많으니까 대기업들이 막 공세를 해서 취하더라도 몇 알 그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어소프트도 오아시스 마켓이 계속 그 성장할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4,5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그 교육이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개천에서 용난다 정말 어렵죠. 그리고 그 옛날에는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 동창이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창의 기억을 더듬으면은 쟤는 학교에서 맨날 잠만 자고 저 선생님 말도 진짜 안 듣고 그런 애였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이제 다른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에서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되게 좋은 학교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죽어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거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지금은 애들이 언제부터 공부하냐면 정말 그러니까 태어나서 조금은 이제 우유 먹고 이렇게 해주죠. 이제 말 깨우칠 때 되면 무조건 이제 교육 시작이에요. 영어 교육이 뭐고 다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컸는데 초중학교에서 놀고 고등학교 때 힘들게 해가지고 좋은 데 간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는. 걔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도 이제 그 부분을 노렸는지 엘리하이라는 걸 런칭했는데 이게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초등학교 약간 고학년 타겟으로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서도 약간 영재과학고 보낼 애들이 있죠. 물론 지금 영재과학고를 뭐 없앤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 위주로 굉장히 고가에 그리고 막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냐 이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냐를 이거를 로드맵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놀고 고등학교 때 해서 그렇게 돼서 친구들한테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일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런 거를 공략하는 게 뭐 사교육을 또 뭐 키운다,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고생시킨다, 그런 비판 얘기 아무 필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거 뭐 좋은 교재 있다, 뭐 좋은 거 있다 하면은 비싸더라도 엄마들이 경쟁의식 때문에 다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을 그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초등학생 애들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할수록 고민하고 엄마 나 그 리니지 있는 거 뭔가 나왔는데 그거 하면 안 되냐고 막 하는데 막 엄마가 못하게 하고 막 이러고 막 머리 골싸매고 이런 게 주위에 보이면 메가스터디 교육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손절가 36,000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스탁 최낙철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께서 11월 25일에 액트로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4%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 이제 모바일용 액추에이터 전문 업체입니다. 휴대폰 신제품들이 아무래도 멀티 카메라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동사의 경우도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면서도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0월 29일 신고가 13,800원을 달성하고 나서는 한 달간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주가는 내려갔지만 61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 중이고 지난주에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13,000원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지만 13,000원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12,600원으로 종가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13,8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는 다시 21선까지 조정이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카메라 보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결국은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예, 테스 종목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LPCVD와 PVCVD 양산에 성공을 하였고 비정실탄 소막을 증착하여 신규 PECVD를 반도체 3낸드 공정에 적용하고 주요 매출 구성은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의 우상향 측면입니다. 반도체 증착 장비 및 드라이 클리닝 공급사 테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263억 원, 영업손실 38억 원, 순손실 27억 원으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안 2기양 이부 매출을 제외하면 신규 증설용 장비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기 실적은 3분기를 바닥으로 이제부터 2020년 2분기까지는 일단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시안 2기양 증착 장비의 추가적인 매출 기여로 전사 기준 300억 원 후반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고 1H20의 드라이 클리닝 장비와 SK 하이닉스양 신규 증설용 장비 매출 기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와 2분기 각각 최소한 400억 이상의 전사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OLED 시설 투자 노이즈 발생 시 반도체 퓨어 플레이어 불각 측면입니다. 테스의 장점이자 단점은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OLED 매출 비중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가에 약이 될 때도 있고 독이 될 때도 있는데 당분간에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OLED의 경우 시설 투자 시기 규모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지만 그러나 반도체의 경우 클린룸의 완공이 가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공정 장비 입고가 전개되고 있으나 조만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CF2 청주의 M15 이 생산 라인이 결국 공정 장비로 모두 채워질 공간이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수록 빠르게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가 상승의 견인차로 3가지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고객사의 시설 투자 강도에 따라 2020년 매출은 2,142억 원에서 2,74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2,790억 원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시설 투자가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3가지 측면에서는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시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2020년 테스의 매출은 컨센서스는 정당해 보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공정장비 PE, PB 밸류레이션 리레이팅, 그리고 10월에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에 대한 플러스 전환도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7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스탁 최낙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 64,8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신일소 소장님께서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바이오 공매도다 뭐다 폭풍이 막 몰아쳐도 결국에는 이런 그 어떤 기술 수출이나 이런 걸로 한 번씩 터뜨려 주네요. 계속 어떻게 뭐 바이오의 생명력을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그 지금 점상한가 아까도 말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미리 아는 사람들은 아마 금요일 날 이거를 다 사고 있었나 봐요. 사놨나 봐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 사놨겠죠. 이게 분명히 사놨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벌써 30% 가까운 이득을 보고 출발하는데, 오늘 기술 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수출이 다들 꿈꾸는 거예요. 뭐냐면 이 조그만 바이오사에서 이 그 IR 자료에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 뭐죠? 히알루니다제예요. 어렵죠. 영어로 쓰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챕터 1에 IR 자료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허셉틴이라고 그 로슈에서 만든 그 약이 있는데 항암제예요. 근데 이제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그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바이오 시밀러들이. 근데 이제 여기 알테오젠이 하는 거는 요 피하 주사제예요. 뭐냐면 정맥 주사는 핏줄에다 꼽는 거고, 피하는 그냥 피부에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맥에 직접 하면은 바로 피로 들어가서 빠르겠지만, 그 어떤 피하 주사보다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비즈니스 모델에 써 있잖아요. 라이센싱 아웃, 이게 바로 기술 수출이에요. 내 라이센싱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글로벌 10대 제약사에 그 줬다고 했는데, 뭐 1조 넘는 금액을 총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뜨는 건데, 여기 보니까 IR 자료를 막 그 뉴스도 다 캡처해서 지금 IR 자료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 알테오젠이. 여기 KTB 증권에서 나오는 그 매수 목표가 53,000원 유지, 뭐 이것도 해놓고 자기네가 나온 뉴스 기사를 다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했는데, 비즈니스 모델에서 여기서 성공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가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알테오젠에서.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결과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상한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5만 원대를 돌파해서 6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아예 그동안 다른 세 단계로 올라갔어요. 세 번째 단계. 뭐 2014년부터 18년까지 지금 이 3만 원대에 있다가 한 단계 2018년에 레벨업을 해서 4만 5천 원, 5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 점상한가로 인해서 세 번째 레벨업을 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이 이렇게 기술 수출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되면, 일단은 그 미래를 보고 굉장히 그 주가를 올려놨던 게 정당성이 부여가 돼서 더 흐름의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미래의 것을 끌어당겨서 주가를 많이 올려놨는데 기술 수출이 실패하거나, 그렇죠? 뭐 한미약품이나 뭐 여러 군데 있었죠. 아니면 뭐 임상이 실패하거나, 뭐 헬릭스미스처럼 그렇게 되면 완전 어그러지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매년 얼마를 받게 되는 어떤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이렇게 그 주가 흐름이 이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이 지금 약간 꼬꾸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 알테오젠 같이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이슈화되는 기술 수출을 하나 딱 하는 순간 되게 지금 빛나죠.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 몰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지금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B소프트 투자전략부 홍성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알루코라는 종목입니다. 알루코는 이제 알루미늄의 금형, 주조, 도장, 가공, 시공, 사후 관리 이르는 국내 유일의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알루미늄
제조업체 그룹입니다. 알루코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바일 폰 소재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알루미늄 수요 확대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품 소재 측면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케이스에 이제 메탈 소재를 채택한 이후 알루미늄 소재 판매와 가공 매출 인식이 확대되어 있고 베트남 생산 법인의 압출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력 향상으로 신제품 관련 추가 매출 확대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량화 및 세련된 디자인이 가능한 이제 알루미늄의 특징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산업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며 자동차와 선박의 경량화 추세와 태양광,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 등에서 이제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알루코는 이제 현대 로템의 열차 알루미늄 차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고 현대 로템은 이제 대북 관련 수혜주로도 인식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대북 관련 주로도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53%, 유통 주식 수가 대략 3,400만 주 정도입니다. 영업이익과 이제 단기 순이익이 2015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 하락과 주가가 동시에 눌리는 모습이지만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에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앞으로 주가 상승에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현재 눌림목 매수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 목표가는 2,545원, 순절가는 2,125원. 이것이 순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젤비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6%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2100선 회복합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100선 아래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13분경에 2100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살짝 빠지면서 4포인트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좀 매수해 줍니다. 기관도 1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2% 가깝게 강하게 반등합니다. 51,200원대. 사실상 코스피 시장 오늘 삼성전자가 좀 이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0.6%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81,000원대 회복하면서 81,400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174,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0.38% 강보합권 39만 5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와 함께 현대차가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좀 특징적인 것이 12만 원 선이 깨졌는데요. 1% 이상의 급락세가 나옵니다. 11만 9,5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가 0.8%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지난주와 같게 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상승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오늘 강합니다.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주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17만 7천원대까지 그리고 LG화학이 1% 이상 반등하는데 30만 원대에서 31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63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낙폭은 별로 크게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36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37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이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수급 가져갑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하지만요.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진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 이상 강하게 반등합니다. 5만 3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5만 원대 회복했고요. HLB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11만 5,400원대 그리고 CJELM이 1% 가깝게 상승입니다. 15만 4,100원대에서 그리고 펄어비스 신작 기대감 앞두고 2% 이상의 강한 반등세 나옵니다. 19만 원대 오늘 이 회복이 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18만 9,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0.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이 상승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 흐름 가져갑니다. 헬릭 스미스가 다시 6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0.6%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9만 1,000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반면에 휴재 같은 경우는 7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1%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7만 원대에서 그리고 KMW 오늘 강하게 반등하는데요. 3% 가깝게 급등 흐름 나타내면서 47,700원대에서 메디톡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0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181원 아래에서 내려오면서 1,179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PCB와 관련된 이수 페타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PCB 관련 업체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아주 다른 IT 중에서도 최고의 상승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만 일정 정도의 어떤 주가가 이제 소외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장비는 휴대폰과 관련된 그런 PCB 관련 그런 종목들의 어떤 상승 흐름이 두드러졌었죠. 인터플렉스나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의 어떤 상승 흐름이 인텔이 아니라 아이폰과 관련해서 어떤 상승의 흐름을 이끌었었는데, 이스페타시스 또한 휴대폰, 삼성이라든가 이런 거와 긴밀한 관련이 있죠.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이제 5G와 관련된 지금 현재 수혜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5G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는 이게 글로벌 2위 회사를 한 17% 정도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데, 18층 이상의 초다층 MLB, 라우터라든가 스위치, 광통신 장비 등에 쓰이는 그런 고도의 어떤 PCB를 생산해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객사를 보면은 노키아라든가 시스코,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이고, 자회사를 통해서는 이수 엑사보드 자회사를 통해서는 삼성하고 LG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 PCB를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또 PCB를 일단은 판매하고 있는 게 이수 엑사보드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자회사의 어떤 실적,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자회사의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원 회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실적이죠. 작년 재작년 보더라도 순이익이 마이너스된 이런 상태에서 별도로 보게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아주 본사에서는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연결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이 그동안에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통해서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주가도 바닥권에서 일단은 머물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가격대가 크게 이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바닥권에서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 올해와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에 진입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500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체계의 낚아채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 한 17일 동안 외국인이 집 나가 있던 외국인들이 오늘 좀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끝날 때까지 뭐 들어와줘야지만이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거는 조금 들어오다가 힘이 좀 딸렸다가 다시 또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장 초반에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낙폭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한 서명이 나왔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되었던 그런 부분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 오늘은 좀 쉬어가기 때문에 양쪽에서의 좀 메이저들이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단순하게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원달러 지수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지금 원달러 지수가 약간 지금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5일선을 깨는 큰 음봉이 종가에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원달러 지수는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오늘이라든가 뭐 내일 이번 주에 5일선을 깨는 큰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여러분께서 이제는 시장이 일정한 부분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는 1시에 조기 폐장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다우, S&P, 나스닥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계속해서 보자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도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지수에 영향력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지수를 좀 보면은 1.1% 지금 하락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자, 5일선, 11선, 21선을 다 깨버리는, 그래서 단기 이평선들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에서 더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좀 주면서 국내 시장도 덩달아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꼭 체크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이죠. 10시 45분에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중국 시장의 좀 지표가 좀 움직이면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나서의 사이버 먼데이가 미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그 첫 월요일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좀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이버 먼데이가 좀 지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번 주에 그 주요 지표 일정들을 보면 오늘입니다. 2일에 IMS의 11월 제조 PMI 발표가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전문가들 쪽에서는 이번 달이네요. 11월 PMI 지표가 49.4 정도 좀 기록할 것으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 발표를 했는데, 예상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48.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IHS 마켓 제조 PMI 확정치도 발표가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3일에는 11월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 발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4일에는 11월 ADP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IMS 비제오 PMI 발표, 랜들 퀸스 연방 부장의 하원에서의 금융 규제에 관련된 증언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다음 5일에는 11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 그다음에 10월 무역 지수 및 수지 및 공장제 수주 등이 나올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농업 고용 지표인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18만 7천 명을 기록해가지고 10월에 12만 8천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야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탄핵 사유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폴더폰 갤럭시 부분에 있어서 안판 기사 이야기를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휴대폰 부품에 대한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께 꾸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 종목들 여러분께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왕이 외교부 장관께서 4월하고 5일에 좀 방한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에 화장품 관련된 강세를 좀 보였지만 화장품 말고 다른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좀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규제 이야기가 규제 정부 측에서 정한 부분 외에는 정부에서 규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지금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좀 나온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내일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의 그 블록체인에 관련돼 가지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카카오, 플레이트, 람다 256, H다, 코인원 퀴즈톡에 좀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울까요? 자, 오늘 장에서는 루멘스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가지고 개인들에게 좀 인기가 좀 있었던 특히 지지난 정부에서 LED 정책에 상당히 수혜를 받아가지고 1,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갔었던 그런 흐름인데 그 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너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는 가격 조정은 좀 끝났고 또 기간 조정도 거의 마무리가 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좀 공략을 좀 하게 됐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용 LED, LCD, 그다음에 블루용 LED, 모바일용 LED 등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TV용 도광판이라든가 조명용 도광판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 쪽으로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LED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차용 LED라든가 자동차용 모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통신 장비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MST 전술 통신 전자저 레이더 솔루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로운 형태의 구현은 가능한 플렉서블 마이크로 LED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플렉서블 마이크로 같은 갤럭시 폴드 폰에 이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휴대폰 부품들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드리면서도 루멘스도 같이 여러분들께 좀 말씀 좀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2,1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